명품 인간은 내가 명품을 지니고 다녀서 명품같이 보이는 것이 명품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명품 인간이야 그러면 뭐 좋은 백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저 사람 입은 것은 다 명품이야. 타고 다니는 것도 명품이야. 그것은 이제 명품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 명품은 좋은 것을 하고 있지 않아도 비싼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조각을 딱 한 면을 딱 보면 그 만든 이가 보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인간 명품이다. 인간 명품이기보다는 사실 명품 인간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한 해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지혜를 주는 필수 지식 7가지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의학 강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 7가지의 그 필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병을 극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면서 지혜롭게 적응하고 또 대처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7가지 지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언어하고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는 한국말하고 중국말만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 언어면 참 좋겠지만 이제 문자라도 아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터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했지만 미국이니까 또 영어를 포함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말하고 중국말만 이야기한 이유가 우리 한국말은 소리 글자고 중국말은 뜻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와 뜻을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아시면 참 좋은 게 물질에 대해서 책 한 권 정도는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생명에 대해서 이제 유전인자 중심으로 좀 책을 한 권 정도 보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두뇌 과학적으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쓰여진 책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저의 강의나 여러 가지 그 보도물이나 인터넷이나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또 굉장히 논리와 이치에 맞게 또 진실과 가까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내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면 내 나라의 모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 권 정도 이렇게 이제 하룻밤에 읽는 뭐 한국 역사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한 권 읽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의 역사, 저는 이제 이웃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점점 이 인류 자체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이제 이웃의 역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7가지, 제가 나열한 5가지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그 7가지를 우리가 터득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많은 정보들이 어느 것들이 정말 진실에 가까운지 또 진리에 가까운지 아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생명체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언어와 숫자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간히 역사와 모국의 역사,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중심적으로 제 전문 분야가 의학이기 때문에 물질과 생명과 마음과 이러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언어와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칠판으로 가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언어 차원에서 한자로 이제 흙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개견자죠. 그리고 사람 인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흙하고 나무하고 짐승하고 사람 한번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흙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은 원소와 분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도 역시 원소와 분자로 만들어졌는데 나무는 이 흙에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체인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서 이제 한 단계 높이 이제 짐승 차원으로 갔을 때 이제 개를 중심으로 해서 짐승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원소 분자가 있고 그다음에 세포. 그다음에 나무하고 짐승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이 개는 짐승은 두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역시 원소와 분자로 시작이 돼서 세포를 이루고 그 다음에 두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두뇌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사람은 그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비백산, 혼났다 이런 표현하죠. 이러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두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하고 사람을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 개가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이 혼 차원에서는 비슷한데 그 영적인 깨달음 차원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이제 우리가 영자를 우리가 한자로 쓴다면 이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영자인데 이게 여기에 물이 있고 비우자죠, 그렇죠? 물이 있고 입구가 셋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구자가 셋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있고 사람 인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셋이 나란히 있으면 말씀이 셋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 이것이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적으로 삼위일체를 뜻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 둘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자라는 그 글자 안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짐승은 그러한 깨달음이 없는 생명체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되겠죠. 지금 여전히 그 물질과 존재 차원에서 아직은 이제 생명을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물질과 존재 차원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원소보다 더 작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현대 과학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원소가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안에 이 핵이 있는데 이 핵 주위로 막 돌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핵을 이렇게 다시 확장해 보면 그 핵 안에도 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또 세 가지의 또 다른 물질이 또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이 원소 혹은 원자라고 하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다. 이 헬라 말로는 아톰이라고 그랬는데, atom. 더 이상 자를 수 없다 하는 물질이었어요. 근데 더 잘랐어요. 더 잘라서 보니까 이게 뭐였죠? 이걸 잘라 보니까 이것을 쿼크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 입자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입자가 이제 세 개가 모여야지 수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가 또 둘이 모이면은 또 힐리움이란 또 다른 원소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 쿼크의 배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쿼크가 또 제일 작은 줄 알았더니 이 쿼크를 또 쪼갰어요. 쿼크를 또 쪼개니까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 영어로는 이걸 str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점점점 쪼개는데도 계속 뭔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자르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입자라는 물질보다는 이제 언젠가는 에너지다 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인 줄 알았는데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개인이지만 둘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둘이 있으면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둘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둘이 있으면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부부도 일종의 사회죠.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를 제가 최근에 한자로 이렇게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하나님 시자고 이게 선비라는 뜻이에요. 이게 흑토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비가 있는 모습이 사자예요. 모일 사자. 그 다음에 사회. 회는 또 모일 회자거든요. 회의할 때 모일 회자인데 이것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말을 하러 모이는 것이 이제 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선비가 하나님 앞에, 선비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존재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둘이 모이면 사회가 되는데 또 사회가 커지면 또 뭐가 되죠? 사회가 커지면은 제가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겠습니다. 사회가 커지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커지면 결국은 인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인류 바깥에 나가면은 이게 우주죠, 그렇죠? 우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으로 썼는데, 작은 것을 쪼개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 차원의 수준으로 갔고, 큰 것을 크게 늘려도 역시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 차원에 갔는데, 이 모든 에너지와 우주를 주재하는 존재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한자로는 이 주인주자가 있는데, 이것이 생명을 지배하는, 모든 생명을 관할하는 주인이다 하는 개념이 또 한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면 참 큰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한 것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건강하게 살까,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좀 적응을 더 잘할까, 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또 좋은 직장을 가질까, 또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요, 이 흙에서부터 이제 나무가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제 흙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에 있는 모든 그 원소들이 사람에 있는 모든 원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이 된다 그러죠. 근데 한 줌이 되기 전에 한 점을 찍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입자가 어떻게 진화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 비생물체가, 물질이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하는 것은 과학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를 알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자에는 어떤 답이 있냐면 이 흙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흙이라는 글자를 쓰면 이렇게 되죠. 흙이 있는데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생명을 뜻하는, 아까 요것도 획도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을 뜻하는 이 획을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하면 이것이 지을 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걸어가더라 해서 이것이 지을 조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에는 사람이 어떻게 흙에서 생명체가 됐는지 한자 안에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한자 따로 배우시고 과학 따로 생각하고 유전인자 따로 생각하시면 이게 다 다른 지식에 불과한데, 이것을 다 하나로 모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 드릴 암 강의나 또 다른 그 질병의 강의나 또 과학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하나로 느껴지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물질인데, 무생물인 물질인데, 세포가 딱 됐을 때 이 세포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계속 성장하느냐, 이제 그거를 그 세포생리학 그 전공 분야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세포가 정확하게 뭔지, 물하고 세포하고 뭐가 더 크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이 더 큽니까? 세포가 더 큽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물은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물에게 사랑을 많이 주면 물의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로 변한다. 이제 이러한 이론을 펼칠 때 막 신문에도 나오고 20년 동안 이걸 연구한 박사가 책을 썼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 물을 마시면은 정말 만병통치겠다라고 믿겨질 정도로 이 세상은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자극을 하는데요. 또 귀를 자극을 하는데, 과연 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해할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모 방송국에서 그 밥에다가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친절한 이야기를 하면은 예쁜 곰팡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운 소리를 하면은 못생긴 거무스러운 곰팡이가 이렇게 자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운 말을 쓰자 하는 것을 제가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가 과학적이고 어디까지가 이것은 좀 이견을 던져야 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물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셨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실 경우에는 굉장히 혼돈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을 많이 썼을 때 이제 물의 모양이 이제 육각으로 싹 변하는 그러한 그 육각의 물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또 밥에다 대고 아주 그 고운 말을 썼을 때 좋은 곰팡이가 정말 자라는가. 미운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아주 못생긴 검은 곰팡이가 정말 자라는가. 실험한 거를 사진까지 찍었으니까 그렇다고 다들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과학적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드시는 물 중에서 다양한 물들이 있잖아요. 육각수가 있고 또 이온수 있고 알칼리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다음 강의 때부터는 제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암에 가장 좋다는 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알칼리수인데, 과연 알칼리수를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과학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들 많이 강의를 들으신 적도 있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물이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있는가? 한번 제가 금방 이거 표현을 여기다 칠판에다가 제가 금방 표현을 했는데요. 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이 세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물은 물론 많이 있죠. 세포보다 더 많은 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 분자 하나를 봤을 때는 세포보다 훨씬 작은, 물은 뭡니까? 원자입니까? 분자입니까? 물은 분자예요. 그렇죠? 무엇으로 이루어진 분자입니까? 지금 저기 쿼크가 아직 덜 지워졌는데, 이 쿼크를 보면 이게 수소거든요. 수소를 쭉 끌어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소를 H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 하면은 보통 요 기호는 다 아시죠? 물을 어떻게 표현하죠? H2O라고 하죠. 그래서 수소 2개하고, 그 다음에 이 수소를 몇 개를 또 모으면은 물 분자가 될까요? 몇 개 더 있으면 물 분자가 돼요? 8개. 그렇죠? 그래서 8개 있으면 요거를 수소 2개하고 또 수소를 8개를 모은 거를 하면 이게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둘하고 산소가 합쳐진 것이 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자인데, 세포는 이 분자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졌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세포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세포 안에 또 이제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이게 세포고요. 세포 안에 유전인자, 제가 이렇게 꽈배기 형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유전인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세포 안에 유전인자가 들어있는데, 이 유전인자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사람의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은 이 세포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지각 능력이 있으려면 물이 뭔가 두뇌 같은 그러한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생명체입니까? 생명체가 아닙니까? 물은 무생물이에요. 그냥 물질입니다. 근데 그 물질이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을 이해한다, 또 고마움을 이해한다, 따뜻한 감정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주파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말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막 고함 지르는 형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주파수로는 나쁜 것으로 전달이 되지 사랑한다는 것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물이 감성적으로 인간이 표현하는 언어와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미신적인 그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역시 물과 같은 분자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분자예요. 그러니까 분자이기 때문에 지각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 밥도 지각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파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그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생명체가 다 잘 자라고 안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사랑해, 미워 똑같이 했을 때 그것을 지각을 해서 밥이 지각을 해서 하얀 곰팡이가 자라게 하고 또 까만 곰팡이가 자라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까만 색깔이 반드시 또 나쁜 곰팡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차원에서 겉으로만 보고 이것이 과학적인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암을 이기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질과 생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